안녕하세요. 빅보드 게임이론입니다. 2025 K리그2 개막전에서 수원이 안산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리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알찬 이적 시장을 보낸 만큼 이날 수원의 경기력은 작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이관호 감독의 안산 역시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주며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경기를 안산의 수비 조직력, 수원의 압박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수원은 빌드업 시 정동윤을 전진시키고 이기재는 2명의 센터백과 함께 3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윤은 주로 우측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하며 미드필더 최영준, 이민혁, 강현무과 함께 중원에서 사각형을 만들었죠. 이런 수원을 상대로 이관호 감독의 안산은 5-4-1 대형을 만들며 수원의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을 둘러쌌습니다. 한호강이 레오에게 패스하자 안산의 원톱 정성호가 끌려 나오며 4-1 대형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데요. 이 공간을 최영준이 활용할 수 있죠. 그러자 안산의 미드필더 손준석이 곧바로 전진하며 최영준을 마크합니다. 이렇게 안산의 투미들은 수동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높이 차이를 두며 1선과 2선 사이의 간격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수원의 중앙 사각형에서 정동윤이 내려오자 미드필더 라파가 끌려 나오고 이로 인해 강현묵이 자유로워지는데요. 하지만 안산은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 센터백 정용희가 전진해 강현묵을 마크하며 안산이 수원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은 안산의 우측 윙 김우빈이 이기재를 따라가자 브루노 실바가 측면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때 이민혁이 라파를 끌어들이면서 안산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지고 이 공간으로 원톱 김지현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센터백 조지훈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김지현을 막아내죠. 수원의 다른 빌드업 상황에서 이기재에게 볼이 향하자 또다시 안산의 우측 윙 김우빈이 전진합니다. 이로 인해 측면 공간이 비어버리자 미드필더 이민혁은 측면으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미드필더 손준석이 빠르게 이민혁을 따라가죠. 이렇게 이민혁이 손준석을 끌어들이며 안산의 중원이 비는데 이때 이기재를 따라갔던 우측 윙 김우빈이 빠르게 손준석이 있던 자리로 들어가며 중원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준석과 위치를 바꾼 채로 4-1 대형을 유지하죠. 이렇게 이날 안산은 수원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에도 안정적으로 수비 대형을 유지하며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산이 전방에서 안정적으로 4-1 대형을 유지하면서 수원이 전반전에 체계적인 빌드업을 통해 안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원은 이날 26개의 슈팅과 1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원이 안산의 조직적인 수비를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크게 공격, 수비, 공격으로의 전환, 수비로의 전환이라는 4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이날 수원은 공격 국면에서 안산의 조직적인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요. 대신 공격과 수비로의 전환 상황에서 수원은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질서 있는 상태, 즉 안산이 조직적인 4-1 대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수원이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혼전 상황에서 안산이 볼을 따내며 역습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브루노 실바가 달려와 김우빈의 볼을 뺐으며 소유권을 되찾죠. 수원이 원하는 포인트가 바로 지금입니다. 안산 선수들이 공격 전환을 위해 달려나가다가 볼을 빼앗길 때, 즉 안산의 조직적인 4-1 수비 대형이 갖춰지지 않은 이 시점을 수원이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이죠. 무질서의 상태, 즉 안산이 공을 빼앗은 직후 공격 전환을 시도하다가 수원이 다시 공을 뺏어낸 상황을 말합니다. 상대가 공격 전환을 준비하느라 조직적인 수비 대형이 사라진 상태이죠. 볼을 따낸 수원은 안산이 수비 대형을 다시 갖추기 전에 신속하게 공격을 전개합니다. 정동윤이 빠르게 전진하며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죠. 다시 정동윤 오른발 크로스 헤더! 지금도 오른쪽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은 수원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안산이 롱볼을 통해 풀어나오는데요. 10개의 유슈팅 가운데 아직까지 득점. 하지만 최영준이 볼을 뺏어내며 수원이 소유권을 되찾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무질서의 상태가 펼쳐집니다. 공격 전환을 위해 전진하던 안산 선수들은 순간 조직적인 수비 대형을 갖추지 못했죠. 안산이 수비 대형을 재정비하기 전에 수원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합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볼 잡고 있는 브루노 실바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스 쪽 브루노 실바 슛! 와! 이승빈! 이렇게 무질서의 상태를 공략하는 것 이외에도 이날 수원의 강력한 공격 옵션은 바로 윙어 브루노 실바였습니다. 안산이 5-4-1 대형을 잘 구축했고 브루노 실바가 볼을 잡을 때 윙백 박형우가 전진하며 실바를 마크합니다. 안산의 수비 대형이 흐트러지지도 않았고 수원이 수적 우위를 점한 것도 아니지만 브루노 실바는 1대1 대결을 통해 개인 기량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위협적인 크로스와 헤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실바가 상대 윙백과 1대1 대결을 펼치며 전진한 탓에 순식간에 안산의 5백과 미드필더들이 전부 페널티 박스로 내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페널티 박스 부분에 표시된 부분이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14번 존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최근 현대축구의 흐름 속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경기장을 18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24번 존은 중거리 슛이나 측면으로의 전환 패스 등으로 인해 득점 기회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은 14번 존을 활용해 이번 시즌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윙어가 측면 공격을 진행할 때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며 상대 미드필더들을 페널티 박스로 끌어들이고 이때 생긴 이 공간을 소보슬라이나 아놀드가 활용하죠.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무엇보다 1대1 능력이 뛰어난 윙어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시즌 수원은 윙어가 상대 윙백을 마주할 때 공격적인 돌파 시도보다 몇 번의 터치 후 다시 백패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하지만 올해는 브루노 실바라는 최고의 옵션이 생긴 만큼 올 시즌 수원의 경기를 시청하실 때는 24번 존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존과 관련하여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강현묵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이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데요. 자, 재빨리 반격. 살짝 빗 맞았습니다. 손 삼성. 그래도 볼은 연결이 되는군요. 자, 왼쪽 측면에 나와 있는 세라핀입니다. 세라핀, 브루노 실바. 강현묵은 이때 빈 공간에 김지현을 보고 수비를 페널티 박스로 끌어들입니다. 브루노 실바, 땅볼 크로스, 흘렸고 슛! 골! 수원 삼성의 선제골입니다. 지금도 수원의 역습 상황입니다. 하다 보면 그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브루노 실바, 지금의 패스. 세라핌이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이기며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이때도 강현묵은 골문으로 침투하며 안산의 수비 2명을 끌어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해 정동윤이 직접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원의 빌드업 상황인데요. 레오에게 볼이 향하자 안산의 우측 윙 김우빈이 전진합니다. 그러자 안산의 안정적이던 수비 대응이 흐트러지는데요. 김우빈이 뛰쳐나가며 생긴 공간으로 이기재가 내려오고 이기재를 막기 위해 윙백 박형우가 전진하죠. 그러자 미드필더 이민혁은 박형우가 있던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이를 포착한 최영준이 빈 공간에 이민혁에게 패스를 주기 위해 이기재 쪽으로 이동하고 원터치로 이민혁에게 내주며 수원이 안산의 우측 수비를 무너뜨리죠. 김지현. 자, 한 번 더 밀면서 김지현 뚫어냈습니다. 자, 김지현 박사주 크로스 헤더. 와, 골키퍼 이승민이 또 한 번.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수원 선수들이 14번 존을 점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은 이날 변상환 감독 부임 이래 가장 위협적인 압박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압박 덕분이었죠. 안산은 빌드 없이 두 윙백이 전진하고 3명의 센터백과 미드필더 손준석이 내려와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선 수원은 공격형 미드필더 강현묵을 올려 4-4-2 대형을 형성하죠. 기본적으로는 김지현, 강현묵의 투톱이 미드필더 라파를 견제하다가 볼이 측면으로 향하면 둘 중 한 명은 센터백을, 한 명은 미드필더 라파를 견제합니다. 하지만 투톱으로는 안산의 후방 빌드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안산은 빌드업 시 후방에 3명 이상을 배치하기 때문에 강현묵과 김지현이 각 센터백, 라파를 견제해도 안산이 측면에서의 3대2의 수적 우위를 가지죠. 이 경우 4-4-2 대형에서 양쪽 윙어들의 압박이 중요해집니다. 이날 수원의 윙어 세라핀과 브루노 실바는 최고의 압박 가담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안산이 수비 라인에서 바로 옆 선수에게 패스할 때는 4-4-2 대형을 유지하며 중앙을 틀어막는데요. 안산이 한 명을 건너뛰고 옆 선수에게 패스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안산의 미드필더 라파가 수원의 투톱에 막혀 제대로 된 빌드업을 하지 못하자 좌측 윙백 박시아가 보다 중앙으로 이동하며 수원의 투톱의 견제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빌드업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라핌이 빠르게 전진해 볼을 뺏어내죠. 자, 볼 따냈어요. 강현묵 골패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슛! 골키퍼! 흘러나온 볼! 수비 태클! 아래서 있고요. 한번 잡고 오른발 슛! 다시 막혔습니다. 지금도 안산의 빌드업 상황인데 브루노 실바가 안산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고 볼이 윙백 박형우에게 향하자 미드필더 이민혁 바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강현묵은 미드필더 라파를 마크하죠. 이렇게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몬 뒤 1대1로 마크하며 패스기를 모두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안산이 롱볼을 시도하고 수원이 볼 소유권을 뺏어오죠.
이렇게 안산은 경기 내내 수원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에 이 안산이 수원 삼성의 전방 압박에 이 모래 무덤을 빠져나가지. 하지만 이러한 강도 높은 압박도 때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게 후반으로 풀백 체제에서 풀백 정동인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좌측 윙 사라이바를 마크한 탓에 후방에는 3명의 수비수만 남게 되는데, 사라이바가 수원 선수들 사이에서 소유권을 지키고 박시환은 한호강을 상대로 소유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산이 수원의 뒷공간을 파고들죠. 자, 밀어주고 박사 쪽 왼발 골대 맞고 튕기전. 그럼에도 수원은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유지합니다. 이는 특히 공격 진영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수원이 볼 소유권을 빼앗기는데, 그러자 주위의 공격수들은 빠르게 상대 선수에게 1대1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롱볼을 유도하고 빠른 시간에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죠. 지금도 안산이 수비에 성공하며 볼을 따내는데, 그러자 수원의 공격수들은 곧바로 수비수로 변신합니다. 그대로 공격 진영에 머무르며 강하게 압박하고 안산의 위험 지역에서 소유권을 되찾는 모습이죠. 브루노 실바 세라피 또 쏟아갑니다 세라피. 수원은 후반전에도 4-2 대형으로 안산의 빌드업에 맞서는데요.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수비하다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공격적으로 경합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브루노 실바가 쿤드석에게 향하는 패스를 가로채고 결국 수원이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내죠. 이마저도 놓칩니다. 페널티. 이렇게 수원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수원의 화려한 영입생들의 진가는 이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안산이 더욱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수원은 볼을 탈취할 때마다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주죠. 이 과정에서 영입생 세라핀과 브루노 실바는 안산 수비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이날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이 보여준 역습은 수원을 상대로 라인을 올릴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가운데로 이동. 세라핌 브루노 실바 잘 서놓고 한번 칩니다. 브루노 실바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헤더 털때 다시 벗어납니다. 이렇게 수원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높은 강도의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후반전마저 지배할 수 있었고, 안산을 상대로 개막전 승리를 가져오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개막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수원의 다음 상대는 지난 시즌 K리그2로 강등된 인천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리는 두 팀이 어떤 맞대결을 펼치게 될지 변성환 감독과 윤정환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